예, 네, 안녕하세요. 아림 씨 HT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HTS요? 예. BTS도 아니고 그게 뭘까요? 연예인 아니에요. 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주문서 가지고 지점에서 주문을 내고 이랬다가 네. 이게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해준 게 HTS예요. 네. 그래서 HTS 때문에 투자자들이 집에서 정말 홈 트레이딩 시스템처럼 네. 지점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서 이제 주문을 낼 수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 혁신적인 그쵸. 이런 좀 계기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저 선생님 HTS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먼저 HTS라는 게 있었고요. 홈 트레이닝 시스템. 네. 그 다음에 이제 MTS, 모바일 트레이닝 MTS. 시스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예. 근데 HTS는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중반부터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증권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되는 기회가 됐었어요, 사실은. 거기도 많아졌고. 그래서 HTS가 우리나라 증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객장 안 놔도 되니까 네. 주문하러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사무실도 할 수 있었으니까 큰 변화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네. 들었는데 그 저변 확대, 네. 주식 투자자들의 저변 확대에는 큰 기여를 했는데 네. 의외로 시간이 지나면서 증권사 수익에는 좀 맞습니다. 안 좋아졌다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본사 회의 때 많이 그런 그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HTS 언제 도입해야 되는가? 우리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반대가 많았어요.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 당시 HTS 전에 주문표 할 때 수수료는 거의 1%. 엄청난 거죠. 야. 거기다 0.9%좀 떨어뜨리고 지금 생각하면 0.0 몇 퍼센트 아니에요. 네. 그 엄청난 수입원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증권에서는. 그랬던 것이 HTS 도입되면서 수수료 수입이 절반, 뭐 4분의 1 이렇게 줄어드니까 증권사로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도 시대의 변화니까 해야 된다 해가지고 HTS를 하면서 고객이 크게 늘어나가지고 그런 걱정 없어졌죠. 아, 그러니까 양적으로 팽창을 그럼. 하면서 그렇죠. 그나마 수수료 수익은 그래도 투자자들이 저변 확대 때문에 좀 네. 방어가 되긴 했지만 예.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수수료 수익에서는 조금 뭐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객들은 이제 수수료도 싸게 주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고객들은 굉장히 좋아했죠. 예. 그래서 저는 말씀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예. 요즘에는 정보를 얻을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인터넷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찌라시도 있고 그런데 네. 예전에는 어떻게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하셨어요? 예, 예전에는 지금 인터넷도 없고 네. 스마트폰도 없고 네.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도 증권에 대해서 별로 안 다룰 때예요. 터부시한 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러니까 증권 시세 보는 것도 집에 계신 고객분들은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 보면은 증권면이 한 면이에요. 그 전날 증권 시세가 쫙 뜨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시세를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하는 고객분들은 객장 나오시게 되면은 직원들이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큰 점포 같은 경우는 오전장, 오후장이 있어요. 그때 1시간 점심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오전장 끝나고 객장에서 시장 설명을 해요. 그 지점 그 대리나 과장들이 아, 시장 설명, 시황 설명회. 시황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어떤 종목이 좋고 쭉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있었던 투자 분석부에서는 매일 장 끝나고 데일리 편집회를 해요. 데일리라는 것은 그날의 증권 사항을 종합한 그러한 이제 어떤 그 투자 정보 관련된 자료예요. 그러면 이제 그 편집회의 때 오늘의 시황을 정리하고 중요한 이슈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일의 추천 종목을 기재합니다. 한 5개, 7개 정도. 요 추천 종목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우증권이 그거를 이제 데일리를 발표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른 증권사들이 그걸 또 많이 또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투자 설명회, 투자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각 지역마다 큰 어떤 강당, 이런 데 이제 고객들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투자 설명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제 단상에 요만한 녹음기가 쫙 깔려요. 고객분들 녹음하려고. 네. 그래서 한 4, 50분 한다면 또 한 5분, 10분 쉬어야 돼요. 예. 테이프를 다시 감아야 돼요. 그 당시만 할 때도.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이 양반들이 몰랐던 것을 이제 많이 듣는 거예요. 듣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증권사가 만들어내는 이제 기업 무슨 분석 자료 같은 책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인가 나오는데 뭐 그걸 통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 과거하고 이제 현재하고 조금 뭐 많이 대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정보 측면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제는 뭐 기업 정보라는 게 그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놓은 다트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면 기업 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시기별로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정보를 좀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 선생님은 그 대우증권 투자정보 투자 분석. 분석부장 거기는 진짜 정보가 쌓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뵙기 위해서 줄 서 있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시절이 제가 가장 열심히 많이 일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침 출근하고 한 10시까지 일할 정도니까. 그때는 점심도 2번 먹을 때가 많아요. 아, 점심 2번 드셨어요? 예, 약속이 딱 잡히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유일한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고객들한테 저 양질의 자료를 많이 공급하자. 또 투자 정보를 공급하자 이런 취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업 탐방을 많이 다녔어요.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녔고, 그러니까 실제 어떤 관심 있는 기업을 직접 현장 가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몇 번 갑니다. 계속. 뭐 기획 담당 책임자도 만나보고 영업 담당 책임자도 만나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요. 그게 굉장히 투자 지침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작전 세력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결부되지 않고 우리 객관적인 의견만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에 이제 가끔 보도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나가게 되면 그 기업이 엄청 항의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도 그 보고서를 못 써요.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그런 거 구애 없이 이제 과감하게 쓰는데 고객들에서 우리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정보가 좀 제한적이었을 때면 뭐라 그럴까요? 저희 루머에 의해서 그쵸.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래서요, 그 루머라는 것이 어떤 루머가 가장 좋은 건가 하게 되면은 큰 손들이 뭘 사더라, 뭘 산다더라.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 증권업계에는 아주 전설적인 큰 손들이 있어요. 그 광화문 곰이라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광화문 곰이요? 별명이 광화문 곰이고 네. 그다음에 백할머니라고 있었어요. 아니, 할머니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 광화문 곰은 이제 성함이 고성일 씨예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1979년 80년대 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양반들이 대체로 이제 그 해방 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채에서 또 무슨 기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번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 번 돈 가지고 증권에 뛰어든 거예요. 그 광화문 같은 경우는 1980년에 광화문에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 양반이에요. 돈이 그 당시 100억. 지금 환산하면 한 6, 7천억. 그런 큰 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뭘 하느냐. 그때 중동 건설붐 때문에 지금 건설주가 엄청 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주를 대량 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사는 종목은 우리가 그때 씨말리기 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씨말리기. 예, 그러니까 매도 나오는 거 다 걷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 고객가 살 수가 없어 그걸 나중에.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씨를 말린다는 예, 그러니까 씨말리기 전략이라고 우리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는 건설주가 전체 거래량의 50%가 건설주예요. 그 중에 20, 30%가 광화문 곰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광화문 곰의 그 도양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이랬던 양반인데 결국은 그 양반도 이제 그 역할이 이제 9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 확대가 되고 국내 기관 투자가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개인 큰 손들의 역량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그런 시대 변화를 모르고 과거처럼 막 하다가 결국은 쓸쓸하게 퇴장을 하죠. 그런 기억이 나고 마지막에 조금 그러네요.
근데 이제 슬프네요. 그 네, 슬프네요. 고성인 씨 같은 경우는요, 네.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수일에 가면은 통일 연구원이 있는데 그 땅을 정부에서 어디 할지 모르겠을 때 땅을 선뜻 기증을 합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한 23억에 25억 되는 땅을 기증을 해요. 엄청나게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시대 변화를 모르고 과거처럼 해서 돈 벌었다 생각만 하다가 이 시대 변화,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이런데 이제 결국은 실시 퇴장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199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할머니라고 많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나? 백할머니요? 네. 진짜 할머니야. 아, 진짜 할머니시죠? 이제 백할머니 성함이 백희엽 씨인데 아, 이분도- 성씨가 이제 예, 예. 백씨여서 이분도 그 광화문 고음과 거의 동시대에 등장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은 이제 그 평양에서 대지주의 딸이었어요. 그다음에 넘어오셔가지고 사채 부동산 투자 엄청나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양반이 또 90년대 초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삼보증권이 이제 최고 증권사인데 예. 거기 그 유네스코 명동 유네스코의 영업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상주하면서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이분은 상주 고객이셨군요. 그럼요.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양반이 키도 적으세요. 아주 적으시고 저도 뵌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영어 잡지를 들고 다니세요. 타임지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읽으시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 자료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생각하면 정석 투자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투자. 종목을 고르는 것은 네. 예를 들면 그 기업에 아주 양질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또는 매년 이익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기업만 골라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그럼요. 상당히 지식이 많았던.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건설주에서 돈을 크게 벌으셨고 아. 그다음에 점점 이제 정석 투자, 가치 투자의 원주입니다. 그 양반이. 그랬던 분이고 돈 엄청 버셨죠. 그러다가 그 미래에서 박현주 회장 얘기 들어보셨죠? 박현주 회장? 예. 박현주 회장이 그 백할머니한테 주식을 배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현주 회장이 대학원생 시절에 네. 주식을 배우려고 백할머니 찾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해요. 이제 백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이제 주식을 배우고 기업탕마다 같이 다니고 해서 그걸 아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박 회장님이 주식의 정석을 당시에 예, 배웠다고 그랬던 수가 것 있네요. 같아요. 아주 그 제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할머니가 1990년도인가 그 중풍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9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 양반은 그래도 광화문 공간 달리 그래도 그 유지를 하면서 돌아가신 아무래도 그 투자 철학이 정석을 있으셔서. 그죠. 네. 예. 확실히 다. 그럼 예. 또 혹시 다른 전설 예. 분들은 없으실까요? 그 궁금하네요. 당시는 이제 네. 구전들이 많았는데 그때 또 피스톨 박이라고 있었어요. 피스톨. 피스톨 박. 이 양반은 그 당시 모 시중은행 신탁운용 담당 책임자였어요. 이 양반이 그 은행의 주식을 이제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그 양반 92년, 93년도에는 소위 이제 그 블루칩이 등장할 때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현대차, 포스코 뭐 이런 주식들 등장할 때거든요. 블루칩. 네. 블루칩이라는 게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증권에서 그러니까 미국 월가에서는 네. 블루칩 하면 우량주, 앞으로 성장이 가치가 높은 주식 블루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92년, 93년도에 삼성전자가 4만 원, 4만 2천 원 갔었어요. 93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그러다 94년도에 14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17만 원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엄청나게 삼성전자가 오른 거야.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감이 못 사.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 피스톨 박은 네. 그걸 집중적으로 블루칩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죠. 네. 한번 자기가 꽂혔다. 찍은 정보가 그냥 계속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사실. 그게 피스톨 박이고. 네. 그다음에 또 백할머니 다음에 또 미나할머니라고 있어요, 미나할머니. 이분도 할머니세요? 할머니분들이 이분. 활약을 많이 하시는. 이분은 제가 직접 같이 제 고객이었는데 이분은 별로 안 알려져서 친구롭게. 네. 원래 그런 성향에서 이분은 안 알려지는데, 그러니까 백할머니가 이제 퇴장하시기 전에 이 양반이 등장을 해요. 이 양반도 부동산은 아주 가쁘거든요. 그때 부동산 판 거 가지고 들어오면서 백할머니하고 비슷하게 투자할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백할머니가 이제 중풍 쓰러지신 다음에 이제 미나할머니가 있는데
이 양반은 제가 강남에 모 지점장 할 때 제 고객이 있었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관리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양반의 특징도 굉장히 아주 올곧아요. 함부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 잡주 아무런 주식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니까 아주 진짜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안전한 대형주 성장 가치가 있는 거. 그 양반도 공부 참 많이 하세요. 노인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양반 토론을 하실 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 직원들하고 이제 종목에서 얘기하고 하게 되면 거의 전적으로 또 신임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투자해보라 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민할머니도 결국 그분도 이제 좀 혈압 때문에 건강에 안 주셔가지고 안 됐던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그렇게 이제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왜 그런 큰 손들이 없느냐? 그죠? 네. 되게 궁금하네요. 예. 예. 그때는 시장 규모가 적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활성화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은 뭐 외국인 비중이 전체 한 30 몇 프로가 되고 기관 비중이 엄청나니까 웬만한 개인들은 지금 시장 규모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큰 손들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고할머니가 되려고 해도 어렵겠네요, 지금. 고할머니가 되시면 제가 그 항상 조언을 받으려고 전화를.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렇죠. 이게 네. 제가 잠깐 좀 조사를 해봤는데 2019년 자료인데 네. 세계 거래소 연맹에서 나온 거.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보면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닥 다 합친 게 네. 우리나라 돈으로 1616조 9,401억 원. 그러니까 세계 거래소 중 한 15위 정도 한대요. 넘쳐. 그러니까 과거에만큼 그렇게 개인의 그러면요. 영향력이 네. 발휘될 수 없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소형주에는 아직도 좀 이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시가총액이 거, 좀 시가총액 작은 작으니까요. 것은 예.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작전주라는 것도 지금도 존재해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작전주 하는 사람들의 그 자금력이 옛날 큰 손들 자금력이 아니고 이 사람도 테크니컬하게 이제 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이 굉장히 그 좀 유의하셔야죠. 아무래도. 예. 하여튼 좀 대한민국의 그 전설 같은 얘기를 네. 듣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정말 그 시간 여행했던 그런 느낌이 좀 맞아요. 듭니다. 고할머니 되시기 좀 기대를 하고 네. 고할머니 되시면 제가 꼭 전화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